세 번째 문제 한번 주시죠.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락 이유는 뭐냐? 첫 번째가 경제, 민생 문제다.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 문제다. 세 번째가 소통 미흡인데 이거 어렵네요, 관련해서 어려워요. 가만 있어봐라. 제가 잠깐 나왔다가 보니까 제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고. 네, 푸실 수 있나요? 지금 예. 지금 푸실 수 있네요, 바로. 예, 이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센스 없이 제가 오디오를 켜놨네요. 네, 보자. 뭐 이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답이. 네. 물론 모든 게 다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경제 민생 문제는 어느 정부에서나 뭐 공통된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훨씬 더 우리 대변인님이 워낙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특히나 뭐 명태균 씨와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영향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지지율이 낮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황 인식을 하신 것 같고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국민들이 상상하는 모든 이상의 어떠한 방법이든 내놓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인적 쇄신 그다음에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저는 명백한 어떤 표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분노는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고 대통령실에서 좀 이런 부분 반영이 좀 돼서 좀 지금 어떤 이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의 참여자분들의 네. 한번 뭐 얼마만큼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정답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집계가 됐나요? 경제 민생 문제가 20%고요. 김건희 여사 네. 문제가 48%, 네. 50% 되고 네. 나머지가 한 30% 되는데 네. 2대 5대 3 비율 정도 그 정도 나왔네요. 되네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문제만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고요. 한번 우리가 성별로 한번 볼까요? 뭐 남성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가 좀 과반 이상으로 이제 생각하신 것 같고 소통 미흡은 27%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세대별로 한번 봐볼까요? 10대가 보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 그게 없네요. 10대는 없네요. 20대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처음하고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 추이가 좀 비슷하고 30대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50대가 되게 많으시네요. 네, 50대. 그다음에 60대 이상에서는 또 오히려 네. 이 세 가지가 또 똑같이 비슷한 어떤 균등 배분을 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좀 심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금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좀 나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소통 미흡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지지율이 높았을 때를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도어 스태핑이라 해가지고 매일 출근길에 어떤 문답을 통해서 대통령이 뉴스에 대한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뉴스에 대한 어떤 이슈를 본인이 선도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대통령이 하는 말 그걸 가지고 아침 시사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날 계속 하루 저녁까지 계속 뉴스가 되고 거기에 대한 파급력이라는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소통과 관련해서도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신 뒤로는 정말 기자회견도 없으셨고 신년 기자회견도 거의 안 하셨고 그냥 어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보다는 오히려 짜여진 각본 하에서 했다는 것도 있고 뭐 최근에 무슨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뭐 기자들도 어떤 원하는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 들었다는 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정기적으로 어떤 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대통령의 생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 중단이 됐던 도어 스태핑도 한번 꼭 매일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국과 같이 미국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하시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소통을 좀 늘려가는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되게 본인도 억울하다 생각할 부분도 있고 되게 좀 뭐 나는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서 얘기해 줄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고요. 실은 제가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애착이 커요. 근데 이제 도어 스태핑의 한 가지 뭐랄까요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냐면 아침에 기자분들이 발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발제를 한 거에 따라서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그 질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질문일 수 있고 특히나 야당이 어떤 반응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을 묻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갈등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개혁 의제나 아니면 좀 롱텀으로 민생이나 그런 거를 하면 좋은데 질문이 대부분이 각져 있고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뭔가 어떤 정책이나 메시지를 끌고 가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는 우리 대변인 말씀처럼 변호사님 말씀처럼 횟수를 좀 줄이되 저는 그 기자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관여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좀 반장급에서 그걸 정해서 하는 건 어떠냐. 그런 것들이 좀 절충안이 있었어요. 네,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저도. 예. 그리고 뭐 너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언론사도 네,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전공법을 택할 때가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너무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당당하게 대통령이 맞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초창기에는 그런 평가도 있었어요. 소통에 능하다. 근데 지금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용산으로 옮겼는데 대통령실을 오히려 지금 간 뒤로는 이런 소통이 더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오히려 그 저는 이런 오해가 쌓이고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리는 상황이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어떤 좀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어떤 뭔가 지금 뭐 개선책을 내놓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소통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남은 2년 반을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낮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 문제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죠. 예. 민생 소통 뭔가 국민과 같이 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오늘 이태원 관련해서 2주기이기 때문에 참사 2주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게 어떤가. 예를 저는 들면 추모식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게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예산국회 관련해서 시정 연설이 있을 때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저도, 결국 네. 김건희 여사 문제만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일련의 메시지와 행보를 통해서 아 대통령이 변하고 있다, 소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줄 필요는 있거든요. 네.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